입니다. 오늘은 10주차 AI 마케팅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 오늘 가치 확산할 차례인데요. 이번 주는 가치 확산, 그리고 10-2에서는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가치의 선순환, 그리고 10-3에서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9주차를 한번 점검하고 9주차에서 10주차로 연결되게 수업을 연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주차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인지 요인 세 가지에서 이야기했고, 기술 수용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된가 내용을 알아봤었죠. 기술에 대한 인지 요인 세 가지는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용이성, 유의성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은 AI 제품을 사용하면서 성과에 도움이 되리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단어 그대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정도죠. 정도가 클수록 유용성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챗봇 도우미를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24시간 동안 고객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은 아주 챗봇이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대답해 주거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줬을 때 유용성을 느끼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성인데요. AI 제품을 사용하기 간편하고 쉽다고 믿는 정도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어렵다면 안 되겠죠. 이걸 사용함으로써 더 간편하고 쉽고 편리하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 용이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의성인데, 조금 흥미를 느끼게 하는 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용하면서. 그래서 사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몰입 경험 정도를 유의성이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의성 중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있고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뭔가를 이용하는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 이런 경우를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외재적 동기인데, 이용 목표가 이용하는 대상 바깥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외재적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된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학습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경우인데, 외재적 동기는 상이나 승진 같은 방법으로 학습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의성에 대한 내용 부분인데, 아무튼 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의성의 예를 들어본 건데요. 가상 비서를 이용한 AI, 가상 비서를 이용한 음성 쇼핑의 목적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좀 더 빠르게 간편하고 구매하려게 하는 건데, 이것은 유의성 중에서 외재적 동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상 비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다고 한다면 내재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성 중에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함께 있을 때 유의성은 더 강하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 수용 이론들을 이렇게 조금 살펴봤는데요. 누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개인 맞춤화 디자인 제공 서비스 그 온라인에 옷 살 때 이렇게 불편했던 그런 점을 우리는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옷을 샀을 때 맞지 않는 상품이 오거나 또 실제 화면상으로 봤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불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올리면 3D 바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내 몸과 똑같은 그런 몸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가 입어보고자 하는 옷을 전체 한번 입혀보는데 그래서 핏이 잘 맞는 맞춤 셔츠를 제작해서 주는데 사용자 몸과 거의 98%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발전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은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동기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퓨어인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셔츠 디자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맞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 수용 이론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술 수용 모델 TAM, CBT, 그리고 TPB, TRA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수용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용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 수용 모델은 인간 행동이 이끄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AI 혁신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세 가지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용성, 용이성뿐만 아니라 유의성까지 내용을 합해서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외에 인지된 유의성을 추가했는데요. 그 외에 인지된 위험성이나 복잡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항 요인보다는 소비자가 수용 요인에 더 집중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 지도 사용자가 사용한 경험 지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봐야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매, 전달, 사용, 가치 실현, 조정, 평가 이런 6가지의 구매 경험 주기와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이런 인지 요인들을 표로 그려보면 더 훨씬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나열해서 정리해 놓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를 그려서 사용자의 경험 가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구매할 때 유용성이 있었는가 용이성이 있었는가 유의성이 있었는가 전달, 사용, 가치, 조정, 평가까지 이 표에 한번 입력을 시켜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변기 누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음성으로 모든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성 명령으로 하니까 유용성이 있고 또 그 음성 명령으로 손 조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상 비서와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유의성일 수 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용물을 보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생산성까지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누미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누미의 경험 가치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서 그 내용을 입력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회의 정수기 사업인데 이런 것도 렌탈 서비스로 회의 같은 경우에 누미 서비스를 한다면 어쩔까,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자면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했느냐라고 평가하고 경험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제품을 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 여정이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사용자가 AI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인지적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경험 가치 지도를 그려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앞쪽 구조차에서는 가치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치의 선순환 구조까지 수업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내용이 연결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경험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경험을 가져야 다음에 또 새로운 그 AI 기능을 사용하는 데 대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재사용, 더욱 사용, 이런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를 더욱 잘 인지해서 맞춤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선순환 체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이 인공지능 혁신이란 사용자의 경험을 학습해서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그것을 데이터로 가져와서 학습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루프를 만드는데 사용자를 통한 제품 기능 향상이 만들어지는데 더 나은 기능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 그 경험을 데이터로 다시 학습해서 또 다시 학습자를 통한 제품 기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침 오케스트라와 같이 여러 개의 악기가 반주를 하지만 한 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9주차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10주차에는 가치 확산, 가치를 어떻게 더 확산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서 가치의 선순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수업은 10-1 가치 확산인데요. 가치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지금 수업해온 내용을 늘 계속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표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장이 궁금하고 싶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 볼 수 있고 또 미리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가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은 가치의 확장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떤 용도로 전해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의해 놨는데요. 가치를 확장한다는 것인데 이미 가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혁신이 가치가 설계됐다면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확장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더 좋은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기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을 35%는 2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서가는 기업들은 AI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고 고객의 또 선호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치 확장 측면에서 존 세븐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축구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하는 애플리케이션 존 세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 사례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가치 확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상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고 그리고 선수의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데이터 학습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이후 이것을 축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농구 등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응용에도 이렇게 돌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존 세이브는 축구 선수 부상 예측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꽤 좁은 거리에서 격렬하게 하는 운동인데 농구로 해보는 이거보다 우리는 가치 확장이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 세븐은 부상 예측이라는 소극적 기능에 또 머물지 않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만들 것인가 나아가서는 선수 개개인의 주특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 방지뿐만 아니라 선수들 컨디션을 엄청 좋게 해서 어떻게 더 선수가 잘 뛰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좋은 내용인데 이 선수의 분석을 통해서 주특기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 선수에게는 어떤 주특기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까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기능은 그래서 축구에서 종목을 더 확장시켜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그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의 기능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글이 2018년에 듀플렉스를 발표한 이후에 홀드웨이를 출시한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기능들을 추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에 걸려오는 고객의 전화에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응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팸 전화를 차단하고 발신자에게 기본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예약을 받는 등 고객의 에이전트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전된 내용으로 진행하는데 인공지능의 강력한 기능이 이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면 커다란 성장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닌 기능적 가치가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얻는 데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느끼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해야 고객을 통한 비즈니스 수익 창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를 확장을 하는 건데요. 아마존은 인공지능 인식 예측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품목을 정확히 선별해서 퍼스널 쇼퍼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도, 몸 사이즈, 취향 등을 분석해서 엄선된 의류를 매달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스타일, 패턴, 소재, 가격 등 설문조사에 응하고 평상시 구매 활동을 토대로 해서 추천된 가장 적합한 8개의 의류를 배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8개를 받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입어본 후에 마음에 드는 옷만 구매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일인데요. 비용은 2020년 초 기준에서 한 달에 4.9달러 정도, 이 정도인데요. 맞춤 추천도 유용한 서비스인데 이렇게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커다란 경영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스타일이나 패턴, 소재, 가격 이런 것들을 설문에 응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전에 소비자가 구입했던 그런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합해서 최적의 그 소비자에 맞는 상품을 8개를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입어본 후에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만 구매하고 나머지를 돌려보내는 방식인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앞으로 유통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마존의 퍼스널 쇼퍼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파악한 다음에 8개의 옷을 주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일주일 동안 입어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에까지 소비자를 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능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으로 가치 확장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에롤라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MIT에서 탄생한 맞춤형 스킨케어 회사인데요. 사용자의 취향 그리고 피부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하고 결합돼서 고객은 매달 새로운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달에 45달러 정도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롤라 회원이 되면 매달 피부 분석 키트 그리고 앱을 통한 피부 건강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런닝머신은 계절별 날씨, 식이요법, 피부 pH 같은 변화를 고려해서 매달 맞춤화된 화장품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피부를 충분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고객의 취향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개인의 최적화된 화장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에롤라의 구독형 맞춤 스킨케어 서비스 내용 이야기였죠. 또 윈나우 사례인데요. 여기는 음식을 식별해서 독특한 니즈를 개발한 건데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양은 매우 많지만 대부분 어떤 음식을 얼마나 버렸는지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내용은 식당의 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주로 많이 버려지는가? 윈나우는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비전 기능을 통해서 이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가에 따라서 식당의 재고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객이
안 먹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 메뉴를 알아내서 다시 질 높은 메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윈나우는 이 레스토랑의 1년간 음식 쓰레기를 40에서 70% 정도 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용은 2에서 8%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인데요. 이 서비스를 윈나우는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식당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마트 비전 요 내용 부분이 있는데요. 요 내용은 여러분하고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10-2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